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발 네. 패드 끝을. 네. 그럼 패드 끝을 조금 넘어오면 좀 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괜찮죠? 네. 아까 제가 방금 깎였는데 아. 고발톱만 깎여놨거든요. 네. 앞발도 지금 다 깎여놔서 괜찮죠? 이쪽이 좀 까칠한 거. 이것도 깎여놨죠.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 근데 이것도 보고 심을 보고 이렇게 혈관이 너무 또 튀어나와 있어요. 네네. 네. 너무 매면 꺾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 정도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깎여서 엄지는 좀 깎아줘.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엄지는 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런 데는 엄지도 살짝. 얘들 엄지가 퇴화 좀 된 거죠. 아니요. 아직- 앞발은 5개. 아, 여기 다 써야 이거를. 네, 뒷발은 4개. 뒷발은 없어요. 근데 있는 애들도 뒷발은 4개. 근데 이렇게 며느리 발톱처럼 여기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중성할 때 보통 제거 수술해서 제거해주세요. 왜냐면 있어서 상관없는데 앞발로는 잘 안 끄는데 이제 간지러운 뒷발로 맞아, 끄니까 여기가 대여요. 눈 같은 데 혹시라도. 아.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음. 여기만 또 살짝 깎아줄까? 너무 근데 여러분들은 또 살짝 이렇게 잘하네 발톱도 잘 깎고. 집에서 엄청 까불까불한데. 원래 그래요. 집에서 제일 하거든. 집에서 축 처져 있으면 아픈 애들. 맞아. 밖에 나오면 눈치 안 나고. 귀 한번 볼까? 귀 닦는 거는 언제부터 해주면 돼요? 귀는 귀를 귀가 조금 기지가 좀 있네. 그래서 귀 닦는 거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닦으시면 돼요. 자꾸 만져주시면 돼요. 만져서 귀 한번 닦을게요.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지. 쉬워요. 사원 망고무 사원 망문이 집 저기였잖아요. 저기 면봉 준비해 주시고요. 네. 면봉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면봉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펜마트 가면 팔거든요. 귀 세정제 네. 이런 거에서 살짝 묻혀주시고 마른 걸로 하면 좀 이렇게 해서 귀는 너무 안쪽까지 닦으면 안 되죠. 네.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닦아주고 귀 안쪽에는 너무 깊이 넣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만 이렇게. 아, 귀지가 나오네. 네, 귀가 깨끗해요. 그리고 풍 이렇게 세장한다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해주면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네. 네. 근데 귀가 깨끗한 애들은 귀가 후각하면은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목욕할 때 한 번씩 목욕하기 전에 해주시면 돼요. 목욕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네요. 목욕은 자주 안 해주시는 게 최고 좋고요. 여기도 겨울에는 특히 감기가 있으셔서 여기 피부가 또 건조해지니까. 근데 귀가 엄청 깨끗하네. 얘들 막 산책 갔다 오고 이러면 네. 나중에 볼 산책 갔다 오면은 발 같은 거 네. 좀 깎여주시고 요새는 워낙 제품이 잘 나와서 물 없이 하는 목욕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해주셔도 되는데 애기들 뭐 그런 발 같은 거 하는데 발 돼 있는 부분 네. 그런 데랑 똥꼬랑 이런 데 입주면만 살짝 씻고 좀 닦아주시면 되고 목욕 자체는 솔직히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근데 보통은 집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그냥 씻기고. 항문 낭 짜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짜실 때는 목욕하면 네. 물티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낭 짜면서 통 튀어나올 수 있어서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 보시면 항문낭이 똥꼬에서 약간 밑에 시계로 치면 6시면은 7시에서 5시 사이에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를 똥 잡으면은 뭔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세게 짜주시면은 항문 또 파열될 수 있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항문낭은 깨끗하네. 꼭 짜줘야 되나요 이거? 짜주는 게 좋긴 해요.
보시면 항문낭이 많이 안 생긴 애들도 많거든요. 네. 여기. 근데 항문낭이 심하면은 염증 생겨서 골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밖에서 이제 배변도 하고 되고 그러면은 좀 괜찮고 너무 신경 써주시면은 중성화 때 항문낭도 수술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하니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볼록볼록 뭔가 차 있는 느낌 나거든요. 한 번씩 만져보면 그러면은 통통 짜리면 통통 튀어나와. 뭐냐? 뭘 하면 싫어요. 눈물이 많이 나가 이번에 사료를 좀 요 바꿨거든요. 눈물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애기 때 나는 눈물이라서 아, 사료 바꿔주면은 조금 잡히긴 할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맑은 눈물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좀 나요. 눈물 냄새 나요. 네. 냄새가 나는 부분이 여기 네. 얘는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만약에 누간이 막히면은 눈에서 눈물이 많이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은 코도 촉촉하고 해서 누간이 막힌 건 아니고 그냥 눈물 자체가 좀 많은 아이. 랄랄랄라.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아기 때 그냥 누간을 그냥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술하면은 콧물이 이렇게 쭉쭉쭉 흘러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드시면 최고죠. 눈에서는 요 눈물. 그래서 요 집에 계실 때는 목욕을 자주 시키는 것보다는 요런 데만 따뜻한 물 받아서 제가 따뜻한 물 받아서 목욕을 따뜻하게 석성에 고양이 살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켜주고 닦여주고 말려주고 해도요. 이런 거 샴푸 같은 거 쓰고 맹물로 청소 때는 눈물 호흡이 너무 많이 난다 싶으면은 여기 굳을 수도 있어서 굳으면은 이게 피부가 열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시켜서 이렇게 해서 닦아서 말려주고 물도 많이 안 나고 침이야. 좀 전에 배고플 것 같아가 좀 먹이고 네. 물도 좀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본격적으로 목욕하는 거는 겨울에는 이게 얘들이 이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항상 옷을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하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옷을 입고 목욕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 이제 욕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면은 온도 변화가 완벽하게 팍 바뀌기 때문에 엄청 체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애기들이 목욕을 싫어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방보다는 싱크대, 주방 싱크대 좀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싱크대에 하면 목욕하고 난 뒤에 온도 변화도 많이 없고 따뜻한 물로 해서 바로 말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애기들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래서 싱크대를 생각하시고 물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고 조금 크면 내려가도 되는데 아직 애기니까 그냥 손을 들고 컨트롤을 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욕물을 항상 따뜻하게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따뜻하게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너무 뜨거우면은 애기들 놀라니까 네. 요 정도에서 처음에 먹는 살 때는 손에서 물이 간접적으로 떨어지면 좋아서 엉덩이 쪽부터 놀라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물의 온도가 적응되면은
나중에 물 좀 받아놓고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물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없애주는 게 좋아서 안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고양이들 가듯이 저는 손에 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여기 쳤죠. 얼굴 진짜 쳤죠. 귀 같은 경우도 얼굴에는 물이 귀에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눈도 괜찮은데 얘가 숨을 쉬기 때문에 숨 쉬는 타이밍 때문에 코에만 물 안 들어가게만 좀 그렇게 주의만 해주시면 돼요. 코에 물 안 들어가면 애기가 그렇게 놀라지잖아요. 근데 코에 물이 딱 들고 숨을 쉴 때 들이마실 때 코가 이제 코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애기들이 팍 놀라죠. 그런 것만 주의해주면 좋으니까 목욕은 솔직히 여기 쉽죠? 쉽죠? 아니요, 나가서. 네. 코도 마찬가지로 그 애기 때는 샴푸 같은 경우에도 물에 씻어서 애기 전용 샴푸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빡빡빡빡 씻어주시면 돼요. 몸통은 쉽죠? 얼굴 쪽이. 네. 얼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안고 있어도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없어요. 아. 지금도. 근데 이제 물이 막 튀고 처음부터 목욕할 때 물이 튀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이러면 애기들이 그다음부터 목욕 싫어하죠. 가만히 근데 보통은 당연히 좀 걸어가시니까. 아니 이게 애기들 자체가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애들은 아니라서 빨리 지금 좋고 목욕을 저 집에서 시킬 때는 말은 최대한 안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강하지 않네. 네네. 밑에도 이렇게 얼굴에 최대한 저는 안 마주치게 불쌍한 얼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불쌍한 엄마 아빠 보면 또 나오려고 할게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몸에 거품을 내잖아요. 네. 아, 그래서 마사지. 귀도 귀 안에 어느 정도는 목욕을 하면서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목욕하면서는 이 샴푸 물도 목을 쓰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얼굴을 너무 자극이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걸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항문낭을 이렇게 짜주셔도 되고. 탱글즈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혹시 거품 너무 많으면 얼굴부터 씻겨주시는데 얼굴은 한번 물 받아서 1차적으로 이렇게 목욕 자체는 진짜 어렵긴 하네요. 씻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말리는 게 솔직히 제일 어떻게 말리느냐가 제일 그거라서
이렇게 물만 안 튀게. 이렇게 하면은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애기도 불편해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기도 따뜻한 물에 해서 물이 따뜻할 때 먹을 때도 거품기 최대한 다 뜯어낸다고 생각하고 거품기가 남아있으면 애기도 피부에서 안 보일 수 있어서 코.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거품기 이어내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애기가 스스로 펼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아요. 무슨 막털 건데. 약간 적응이 안 돼. 겁먹어. 망고 생을 처음 본다. 타라. 아이 이쁘다. 귀 안에 물이 안 들어가는 애들은 잘 안 타요. 귀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게 타는 어차피 집에 있으면 수건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네. 수건으로 몸에 있는 물기를 거의 다 닦아줄 거예요. 이것도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바로 조금 어느 정도만 닦고 바로 드라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 물기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깥 온도가 마주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바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 추우니까 자극이 엄청 세지니까 애기들이 거기서 또 놀라서 그것 때문에 최대한 물기를 닦아주세요. 세수하고는 다른데. 이제 이렇게 말리면 또 달라져요. 목욕은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목욕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목욕에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발톱 깎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좀 진짜 중요해요.
뭐 어떤 강아지들 보니까 발톱 네. 그거 딱 들고 오면 벌써 경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네. 처음에 깎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각인되나 보더라고. 네. 아팠던 기억이 엄청 크게 네. 남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아픈 느낌이라서. 근데 왕고는 진짜 발톱도 엄청 잘 깎고.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소리 지르면 병원에서 발톱 깎이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깎여주세요. 그건 간단하네. 네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늘만 떠도 될 정도로. 곱슬이 살아나네. 컬을 이제도 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말려주세요. 특히 발끝 이런데 네. 말려주시고, 드라이 같은 경우는 집에 드라이기 사용하시면 되고 두 손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드라이가 거치되어 있으면 좋아서. 뭐 지금 쿠팡 같은 데 보면은 드라이 거치대가 있어요. 파는 게 한 5,000원 하면 살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드라이 거치 시켜놓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는 항상 따뜻한 바람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게 약한데도 바람이 좋네. 네. 기계가 좋아.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네. 바람이 좀 세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바람 이게 센 바람 바로 퐁 들어가면 놀라니까 따뜻하게 해서 짜하게 했는데. 최대한 안 놀라게. 점점 세지네. 양손이 필요한 이유가 그냥 말리게 되면은 이렇게 털이 다 꼬여 있어요. 말리면서 이런 손들을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양손에는 바람으로 가르마를 좀 펴주면서 바람이 돼 있는 부분 위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TV 컨디션도 안 되고 확인하고. 그래서 몸이 덜 말라진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찬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추워요. 환기도 느끼고 이래서 놀라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진짜 거의 말라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들어가도 그런 거부 반응은 많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하는 강아지들은 그런 데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많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망고 집에서 청소기 돌려도 가만히 있더라고. 청소기 막 따라가고. 얼굴에 바람 되는 거는 다 싫어요. 싫어하는데도 얼굴이 젖은 상태 들어가게 되면 더 자극이 세지니까 더 싫어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최대한 말려주시니까 빗질도 최대한 부드럽게. 빗질 같은 경우는 그냥 엉덩이 쪽으로 이제 가시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항상 머리 쪽으로 이 방향으로 빗어주시면 돼요. 이쪽으로는 안 삐지고. 그렇게 빗어주더라도 털 풀기 위해서는 사방사방 다 빗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머리 쪽으로 머리 풀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빗질을 털 때도 자주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게 털이 뭉치게 되면은 나중에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빗질
빗질까지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빗질을 하니까 더 걸리네. 네. 어차피 그냥 말리셔도 빗질은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와, 빗질하니까 직모 같은데? 봄에 같다. 빗질을 하면서 말려야지 좀 더 빨리 말려요. 네. 애기도 먹여도 최대한 신속하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기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특히 이제 귀향이나 이런 데 바람 쐬면서 같이 말을 입혀야 되고. 그 바람이 좀 들어가도 괜찮은 거네. 네? 얘들 눈 주위에 털을 좀 깎나요, 원래? 눈을 자꾸 찌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거든요. 깎아주시면 좋긴 하죠. 네. 요거 요 잘렸네. 저는 저 병원에서 잘라준 건 줄 알았어요. 요 잘랐고 맞죠? 제가 네. 여기 코털 여기 하고 막 잘라. 잘하셨어요. 인물 다 버려놔. 네. 잘하셨어요. 자를 때는 네. 요 눈곱빛 같은 거로 해서 네.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서. 최대한 위로 뻑 올려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잘라주면 좋은데 저도 이거 자르는 건 잘 못해서 와이프 네. 섰으면 좀 잘라달라 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집에 자르실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올리신 다음에 요 털을 그걸 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 그냥 자르게 되면은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잘려요. 네. 네. 아, 눈 쪽으로 지금은 눈 빗은 좀 찍을 수 다음에. 있으니까 다시 네. 좀 밑에 내릴게요. 네. 됐고 이렇게 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고 몸쪽 봤을 때 젖어 있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특히 네. 발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습하게 되면은 습진이 생길 수가 있어서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귀 안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네. 근데 빛은 이런 빛이 나은가요? 슬리커 빛이 최고 좋긴 해요. 발 푸는 데는. 아, 근데 여기가 저희가 저런 빛을 이런 모양 된 거 사가지고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빗을 때. 말릴 때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말릴 때 이렇게 섞어주면서. 근데 요거는 털이 풀리는 용도는 아니에요. 저게 풀리는 거. 네, 이 털에 이거는 정리를 한다는 용도. 털을 푸는 용도는 이렇게 슬리커 빛이 좋죠. 근데 요것도 사용하는 게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베이면은 네, 끊기거든요.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피부 안 되게.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진 부분 있죠. 여기 손을 이렇게 대신 다음에 막아주면서. 손에 먼저 대이고 털은 이렇게 나중에 살짝 살짝.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엄지로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엄지에 먼저 대이고 털만 약간 섞어주는 느낌. 엄청 풍성하셨네. 이렇게 털을 싹 다 풀어준 사자가 다음에 돼버리네. 보통은 이제 콤빗이나 이런 걸로 털을 네. 세우는 용도거든요. 이렇게 밑에 종류별로 이제 걸리는 부분 있죠. 수압이 걸리는 부분을 풀어주고. 그래서 반대쪽 결이 있으면 결 반대쪽. 이게 털을 푸는 엉킨 걸 푸는 거. 네네.